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날짜가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꼭 한 달 남았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은 633 원칙에 따라서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합니다만 법조계에선 5월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1심 6개월에 끝냈어야 되는 재판을 억지로 끌어서 2년 2개월까지 끈 것이 저는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이 26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대법원 판결이 한 2개월 정도면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김경 대변인님. 네. 이렇게만 되면 5월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월 26일 2심 선고 나오잖아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상고, 일주일 내에 상고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일단 두고 원래 고법에서 대법에 증거물 제출하는 게 한 14일 정도 걸린 14일 이내인데 이걸 이제 하루 만에 한다는 겁니다. 대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통지서도 하루 만에 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은 이제 피고인의 그런 방어권 차원에서 모든 시한을 다 반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5월 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서류를 기한 내에 내야 되고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다음이요. 이 이른바 이제 패문 부재 전략. 이재명 대표가 통지서를 수령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부재하면서 안 받는 이런 전략을 안 써야만 5월 내 가능하다. 이런 전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심에서 이거 할 때 처음에 이게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계속 뭐 패문부재, 그다음에 또 이사불명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2심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국회의원 회관으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는 개선은 없다고 보고 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같으면 빨리 대달라. 그리고 저는 항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의견 진술서도 굉장히 빨리 낼 거 있습니다. 빨리 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5월 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조희대 대법관께서 633 원칙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3개월을 충분히 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 이내는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최종심, 마지막에 최종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침대 축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변호인단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의 어떤 의지만 있다면 저는 당연히 5월 내 선고가 가능하다.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고 국민들이 서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선택할 때 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20일간의 길마저도 한 2, 3일 안으로 확 줄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확 줄일 수 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제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가진다면 5월 선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한다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 여기가 핵심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선고해야 된다. 그 명분이 우리가 나라가 혼란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저는 뭐 헌재하고 대법원이 뭐 짜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헌재의 기준으로 3월 중순 했을 때 5월 중순이 대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용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한 달 정도 인용문을 쓸 수 있거든요. 평의를 통해서 헌재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평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정문을 쓰는데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헌재가 결정을 차분하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체 이것이 그냥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의라면 굳이 5월 중순 대선이 아니라 6월 초, 6월 중순 대선도 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4월 18일 날 두 재판관 이전에 결정 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중순 대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빨리 말하는 판결이 빨리 끝났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재판, 내부 합의 과정, 그리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그 결정 주문에 대한 그 문을 작성하는데도 사실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조금 네. 더 뒤로 늦춰서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식적 프로세스는 한 6주가 절차적으로 걸려요. 네. 그래서 한 뭐 2주 정도 한 주 사실 아까 사실심의이기 때문에 재판하고 결정문 냈는데 2주라면 사실은 8주라면 사실은 빠듯빠듯하게 5월 말 6월 초선 정도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과정은 너무 과하게 이제 아주 신속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중간에 이게 말하면 헌법위헌 청구 소송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어떤 주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상 외의 어떤 시간들이 일주일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2심 결과를 거의 한 달 뒤에 내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재판 이후에 3월 26일 같으면 한 달이 되어서 결정을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변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6월 초 정도를 좀 타켓을 잡아서 서로 간에 신축적으로 입장을 만들어 간다라면 국민에게 큰 혼란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